자, 이번에 광고는 여러분 코코메디입니다. 예. 코코메디 나온다고 너무 이상한 저는 이거 이름이 약간 코미디인데 한 번 코를 더 넣는 줄 알았어요. 코미디. 근데 코코메디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 원리가 부황과도 같은 겁니다. 부황은 왜 부황을 합니까? 혈액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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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사실 발기부전이 안 되는 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두셔야 할 것이 피가 돌아도 많이 개선됩니다. 예. 자, 이게 또 이런 의료기기 광고 같은 경우는요, 괜히 또 애드립 날렸다가 이 회사가 문 닫는 수가 있어요. 네. 원고에 적힌 대로 읽겠습니다.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남성의 말 못할 고민 해결의 교과서, 남성 성기능의 혁명, 특허받은 의료기기입니다. 네. 코코메디를 소개합니다. 코코메디는 특허청 기술 특허 등록, 그리고 미국 FDA 등록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아서 의료기기로 승인받은 제품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인 S병원. S병원이 다 어떻게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병원들이 다 S로 시작하는데 예. S병원의 코코메디 납품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도 사용하는 코코메디인 만큼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발기부전, 조루, 사이즈, 전립선 등 남성 성기능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한다는 광고 내용 역시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광고 심의 안 받고 그냥 막 광고할 수 없어요. 이런 의료기기는 믿고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코메디가 김용민 TV에서 광고한 지 3개월째 드디어 김용민 TV 애청자분들이 코코메디의 상담 신청과 구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쉽게 손이 가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문의하기도 좀 사실 좀 민망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자, 김용민 TV 덕분에 코코메디는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김용민 TV 애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는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김용민 코코메디 이벤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김용민 발기부전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예, 용서할게요. 예. 김용민 코코메디 이벤트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하신 다음에 상단 링크 또는 블로그로 들어가서 제품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본사 대표번호 080-695-7000번 080-695-7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부담 없는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를 다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거를 그 필요한 부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여기 겉에다가 뭘 좀 이런 거 좀 발라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한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딴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게 말려 들어간다든지 이러면은 정말 망극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요 저 사용 설명서 잘 보시고 코코메디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 발기부전 문제가 혹은 뭐 여기 나온 대로 조루 문제가 혹은 사이즈 문제가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까? 불화가 계속되면은 아무래도 그 불화에 대해서 서로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어지고 그렇다 보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죠. 불화. 불화. 예. 네, 부부관계 불화가. 예. 저는 이게 이런 광고가 왜 나올까? 왜 이렇게 발기부전 치료제라든지 치료 기구와 관련된 도구가 왜 나올까 했더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해피드러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대머리 치료제라든지 발기부전 치료제 이런 것들이 해피드러그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그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혼하라고 합니까? 근데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 보통은 이제 민법상 각호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각호. 예를 들면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있고 뭐 배우자의 어떤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런 건 이제 보통 폭행이나 뭐 부정행위 이런 거를 말하는데 맨 마지막에 기타 혼인을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런 포괄적인 규정이 있는데 이런 성관계, 부부 생활 같은 관계는 그 밑에 포괄 규정에 포함이 돼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런 근데 일인데. 보통 이 문제만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그걸로부터 덧붙여지는 출발한 경우가 거겠지. 많죠. 갈등이라고 그럼요. 하는 게. 뭐 예. 그럴 하나가 수 짜증나면 있고요.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예. 풀 수도 없고 화해가 안 돼. 하나가 화해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짜증나는 얘기. 예, 그래. 뭔가 진심이 가득 담긴. 아 와닿죠?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래. 어렵네요. 화해를 해야죠. 다음에는. 총각은 몰라. 어렵네요. 몰라. 나이가 몇 살인데. 총각이 해야지. 그래서 왜 이래요? 아니 그러면은 전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스탠딩 라이너님이 S병원이 혹시 수도통합병원은 아니겠죠? 아, 거기서 많이 쓸 수도 있겠네. 수도통합병원에서. 예, 많이 쓰 수도통합병원. 아 이거 배꼽을 잡았습니다. 예. 우리 저 코코메디 TV가 들어오셨어요. 그거 좀 답을 해주세요. 그 S병원이 수도통합병원인지. 예예예. 알겠습니다. 여기 누가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네. 이걸 써서 너무 강력해져도 이혼 사유 되는 거 아니냐고. 아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그건 아니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불화로 될 수 있다면 자기가 아니 좋은 무기가 있으면 잘 써야지. 그걸 잘못 씁니까? 잘 써야죠. 네. 땡. 아, 예. 아이고, 자, 이거 잘못 참- 써서 이게 밖에 나갔으면 안 되지. 광고하기가 참 민망하네요. 예, 그러니까 코코메디 여러분 많이 나는 사랑해 주시고. 예.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왜 개그맨 시험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수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줄리는 누구인가? 줄리는 누구인가? 줄리는 아, 누구인가?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디까지가 모두 다 궁금하죠. 네, 네. 세간에 떠도는 그 줄리.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단지 그냥 떠드는 소문인가? 요 정도는 구별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사실관계가 확인된 정도만? 자, 일단은 그 뭐 줄리와 관련해서 여러 억측들이 구구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 줄리가 누구다 이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정보가 없으니까 책임 있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처가 쪽 얘기를 좀 한번 쭉 살펴보면서 네. 드러난 팩트만 갖고 좀, 팩트만 가지고. 드라이하게 한번 얘기를 했으면 네. 좋겠어요. 그 일단은 처음에 보였던 게 검찰 수사를 저희가 받았다고 첫 번째로 포착을 했던 게 누가 검찰 수사 받았다고? 그 처가가 처가. 그 윤석열 총장이랑은 관계가 없을 때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분들이 그쵸. 어떤 걸 했었냐면 이제 최은순 씨의 남편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고 나서 남편이 갖고 있던 재산은 상속세를 내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그 땅을 사망 신고를 안 하고 하나하나 최은순 씨 걸로 돌려놔요. 그리고 나서 한 10개월 가까이 끌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망 신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적발이 되죠. 수사 과정에서 적발이 되고 그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에 넘기려고 했는데 그 당시 수사 검사가 홍만표 검사였더라고요. 만표형이요? 아, 진짜요? 네, 홍만표. 홍만표 검사가 그 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그 얘기가 끝납니다. 아, 네. 우리 저 홍만표 님이 아까 제가 100억 그게 홍만표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불기소. 아, 그 우리 그래서 저 끝났는데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네. 뭐 양모 검사와의 관계들도 나오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는 있는데 그게 되게 혼재가 돼 있어요. 증언을 해주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뭐 10개 중에 9개는 맞는데 하나가 틀린다던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다 맞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들이 있어서 조금 이거는 저희가 알아보고 더 얘기를 해야 될 아니 것 근데 같아요. 저는 네. 그냥 윤석열 총장의 아내분인 김건희 씨가 코바나 콘텐츠 대표로서 예술계에 굉장히 이름 있는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재산이 거의 주로 다 예금으로만 있는데 그게 액수가 뭐 50억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 예술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언제쯤인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예를 들면-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김건희 씨가 국민대학교 교수였다는 얘기부터 처음이 나와요. 겸임 근데- 교수. 네, 겸임 겸임 교수였는데 교수. 근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달 정도 강사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럼 겸임 교수가 아니지. 예, 교수가 아닌 거죠. 근데 그 사실 요 정도까지가 이제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김건희 씨 네. 그 뭐 대학은 확인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되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 한간에 떠도는 거는 확인이 안 된 사실인 건가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해서 맞는 거는
남양주 쪽에 여관이죠. 숙박업소를 운영했었던 그 거고 어머니가? 예, 어머니가 네. 했었고 거기에서 그 무렵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냈던 걸로 돼 있고 남양주에서 숙박업소. 어머니가. 프리즘이라고 하죠. 예. 혹시 러브호텔? 맞습니다. 그렇구나. 딴 말을 못해. 왜냐하면 그거 저기 경춘국도 46번 국도 옛날 그 46번 국도 옆에 있어서 춘천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눈에 환히 보이는데요. 길가에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근데 지금 집 보니까 그게 요양병원인가로 바뀌어 있어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김건희 씨의 과거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는 사실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예술계에서 떠오르기 시작을 했느냐 그것도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2000년대 중후반 이후인 걸로 돼 있고요. 그때쯤인 걸로 돼 있고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도 사실 그렇게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줄리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커버나 컨텐츠를 차리고 난 다음에 대형 전시회를 금방금방 이렇게 따내서 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그런 대형 전시회를 따내는 게 기획이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따낼 수 있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적절한 어떤 연고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2012년도에 윤석열 총장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네. 2012년도에 윤석열 총장이 그 장모와 아내 사건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건 확인된 건가요? 그거는 확인이 된 사실이죠. 그거는 그 아, 문서가 아내 있으니까요.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게까지 딱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관련된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라는 누군가의 그 말은 있었어요. 나는 이제 관보에 가장 관보에 궁금한 게 관계됐어요. 그렇게 징계받은 게 있었다면은 아니 2013년만 해도 얼마나 윤석열이 박근혜 눈밖에 났어요. 또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도발을 했으니 아니 그렇다면은 윤석열을 아내나 장모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익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검사 옷을 벗게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은 뭡니까?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 선배님 좀 쉬엄쉬엄 할 테니까 그냥 뭐 맞으면 아픈 척만 해주세요. 뭐 그랬던 겁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의미입니다만 옛날 때부터 검찰총장이라고 별명이 불렸어요. 검사 중 총각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다고 많다, 해서 검찰총장이라고 불렀대요. 총각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 총각 중에 제일 나이가 네. 많아서 네. 총각장. 예, 그렇긴 한데 그게 사실상 중의적인 의미였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쟤는 언젠가 총장이 되래야. 그러니까 검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쟤는 총장 되래야라고 선후배들끼리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걔가 뭐 그런 사람이 뭐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다 그러면은 되게 옆에서 핀잔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핀잔 주는 걸 봤어요. 모 법무부 장관이 모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서 저게 중앙지검장까지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자들 다 있는 앞에서 핀잔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검찰총장을 할 거라고 생각되는 애들 미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웬만해가지고는 안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병우도 그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올해 사실 일찌감치 눈밖에 났었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이 계속 버텼던 이유는 사람들이 우병우는 총장할 사람이야 했던 거죠. 역시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쟤는 총장하래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좀 보호해줘야 돼 마지막까지. 그래서 보호를 해줬던 거고 윤석열 총장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버텨라. 너 조금만 버티면은 우리가 다 너 원래 자리 돌아갈 수 있게 해줄게. 버텨라. 사표만 내지 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은 글쎄 뭐 검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루트로 옮긴 게 아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검찰 조직에 독립적인 인사권과 재정권을 준다면 얘들은 뭘 할지를 몰라요.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쿠데타 하는 거지 뭐. 네.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이 있으면 막 털어가지고 결국 물러나게 만드는. 이게 이런 겁니다. 그 선거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예요. 군의 정치적 중립이 정말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군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군을 대통령으로부터 분리시키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독립이라는 것과 중립성이라는 것과 행정부로부터 분리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일 수도 네. 있습니다. 자신들이 일 처리를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일처리나 사건 처리는 정치적으로 중립되지도 않고 편향적 자신들의 선입견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처리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정부로부터 독립하겠다 이거를 자신들의 검찰권 독립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네. 자신들이 중립적이지 않다고요. 검찰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줄 얘기 좀 더 해봅시다. 그 네. 장모님. 재밌는데요. 네, 장모님 얘기 좀 더 해봐. 그거는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결혼 전에 김건희 씨랑 같은 곳에 살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확인이 됐냐면 정대택 씨가 김건희 씨랑 하고 있던 소송이 있어요. 근데 그 소장을 계속 보내는데도 그러니까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도 계속 반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을 윤석열로 해서 보내니까 그게 도착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집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살았다. 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안소영 씨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인데 최은순 씨를 만나러 갔더니 아크로비스타 1층인가 지하 1층인가에 보면은 커피숍 아주 비싼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데 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 천하의 최은순이 뭐 오돌오돌 떨더라. 최은순이, 네. 장모가.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사위다.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윤석열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법 멀리 떨어져서 전화를 했는데 들리더래요. 자기한테까지.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데 약간 건들건들 하면서도 소리를 쫙쫙 지르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성질 보면은 그러고도 남음이 있어 그렇죠. 보이는데. 일본에도 보면은 예. 국회에서 하는 걸 보면은 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아니 근데 그런 분하고 왜 결혼을 했을까? 그 장모님 딸하고 어떻게 결혼했을까? 그것도 너무 궁금하고. 글쎄요. 알면서 스님, 그래. 적어도 스님이 해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스님은 아니더라고요. 그 스님이 해줬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스님이 중매를 한 걸로 돼 있었죠.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아니면은 총각으로 영원히 살 것 같아가지고 내가 구제해줬다라고 아내가 김건희 그렇게 씨가? 얘기를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맞아요. 얘기했었죠. 공식적으로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소개해준 사람은 스님이 아니었죠. 그 모 건설사, 뭐 호텔 업주였던 분이 중매를 쓴 걸로 돼 있죠. 근데 통상의 검사라면은 예를 들면 장모가 여러 가지 무리를 빚는 사건, 특히 이번에 드러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는 네. 결혼 전의 일이라도 그 수습을 하면서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위 그 인생에 걸림돌이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올 것도 같은데. 그렇죠.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장모가 결혼 전에 어떤 일을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 후에도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피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윤석열 총장은 결혼 전에 얘기인데 아니 누가 결혼 전에 일을 문제 삼겠대요? 결혼 후에도 처벌을 안 받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지. 이게 검사들의 화법이에요. 핵심은 그게 아닌데 네. 그 옆에 거를 살짝 얘기하면서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아니 누가 그 얘기를 하냐고. 그렇죠. 결혼 전이나 아니면 범죄 발생 시점이 결혼 전인지 후인지 그걸 따지냐고. 결혼 이후인 지금에 왜 처벌을 안 받느냔 말이에요. 예? 왜 장고 증명서를 위조를 했으면 그건 사기 목적인데 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표창장 위조를 가지고 업무방해, 입시방해라고 해놓고서는 왜 장고 증명서는 위조를 했는데 그게 그냥 사문서 위조예요. 사기지.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일처리를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그런 불공정한 일처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얘기 안 하면서 자꾸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만 얘기해요. 이게 검사들이 중요한 논점을 회피해 갈 때 쓰는 아주 나쁜 말버릇이자 화법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이 감찰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네. 감찰 가능할까요? 결국 검사 조직을 돌려가지고 감찰할 텐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봐주는 형식으로 넘어가진 않을까. 처가 비리 중에 그 잔고증명서 관련한 부분은 아마 검찰에서 수사가 거의 대부분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사건 뭐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은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바깥에서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굉장히 기사로 쓰기도 어렵고 글로 쓰기도 어렵고 그렇지. 이거 실체를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라서 이게 이제 유튜브나 뭐 어떤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 대부분도 이 사건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시고 말로 그 대화로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로 실체가 밝혀졌다고 딱 할 때까지는 조금 자중하셔도 그러면 네. 그 김건희 씨가 알려진 바로 의하면은 이름이 한번 개명됐다. 그거는 근데 사실 그 확인된 건가요?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바뀐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댓글창에도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그 양모 검사랑 같이 만남이 있을 때 그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어졌다.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이상하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취재를 계속 해보곤 있지만 네. 이게 가능한지를 모르겠어요. 출입국 기록이 세 사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검사와 그리고 그 김건희 씨 그리고 장모가 셋이 외국에 나갔다 왔는데 유럽 갔다 온 내역이 전부 다 없어졌다는 건데 그 부분이 가능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거 없앨 수 있나? 못 없앨 텐데. 예, 못 없애. 아니 검사가 어떻게 없애요? 검색을 할 수는 있어도 그걸 삭제는 못 할 텐데. 어딘가에는 남아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어딘가에 남아 있어요. 그게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외국에 나갈 때는 기록이 한 군데만 남는 게 아니에요. 일단 비행기에도 남고 외국에도 남아요. 다 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일단은 출입국 관리 기록 자체는 법무부가 관리하고 소관이고 이제 법무부가 사실은 예전에는 검찰이랑 법무부랑 거의 한 통속이었기 때문에 아주 저는 불가능한 스토리라고 아주 생각하지는 불가능하지는 않거든요. 않아요. 네. 그리고 사실 뭐 항공사 이런데 이런 것보다도 법무부는 딱 한 라인이니까 근데 그거 자체는 확인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근데 출입국 기록을 제시를 안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누가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의 출입국 기록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전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직 검찰이 진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야지만 해봐야만이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지. 참 부분이에요. 예. 아이러니예요. 검찰의 비리를 캐보려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절대 하지 다만 않죠. 이번에 이제 임은정 검사가 투입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임은정 검사를 한번 믿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임은정이라는 검사가 실전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박은정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들이 지금 투입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걸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감찰을 지금 착수해서 감찰에서 어느 정도 일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걸 빨리 공수처가 받아서 수사를 이어간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아, 공수처가 만약에 그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비리가 있다면은 제대로 털 수 있을까요? 또 검사 출신도 파견될 수 있는 거고. 근데 파견은 받는 게 아니고요. 파견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공수처의 검사가 되는 겁니다. 아예 전직하는 거예요? 예, 전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면은 이제 그 사실은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의 관계도 그래요. 원래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작은 집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그 위상으로 볼 때 대법원을 앞지르는 경우도 생겼고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헌법재판소가 훨씬 더 부각되기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별개의 기관이 돼버렸는데 아마 공수처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검찰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사죠. 검사랑 결혼했을 때 2012년도에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2013년도에 뭐 좌천이 되고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근데 정대택 씨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밝힌 법무부의 공식적인 서신 자체가 물론 정대택 씨의 주장 사실을 법무부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정대택 씨가 일단은 장모 최은순 씨와 그리고 김건희 씨 그 당시 이름은 김명신 씨로 돼 있어요. 김명신 씨를 고소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물론 무혐의가 났는데 그 또 어쨌든 고소를 계속한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그 담당 검사가 윤석열이었다라는 법무부에 윤석열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12년도 이미 이전에 그런 이제 거를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 제대로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받았다라는 법무부의 공식 문건을 뭐 공개했고 이것이 이제 인터넷상에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스님보다는 이것만 보면 어쨌든 이분의 의혹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잘 알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그 듭니다. 스님이 그냥 스님이 아니라 앞에 르네상 스님이에요. 네. 르네상스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예. 이번에 저기 MB 감옥
갔는데 기여하신 분이 다 스님 아니야, 다 스님. 야, 스님들이 정말 역시 안 곳에. 끼는 데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SBS 네. 이철이의 정치쇼에 이한석 SBS 기자가 나가가지고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개된 모임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걸로 들었는데 비밀 모임이라고 안 했으니까 추미애 장관이 있는 행사였는데 거기 검찰 간부가 추미애 장관 만세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그 간부급 되는 사람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추미애 장관 만만세 이랬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니 과거에 김경환 장관이었나? MB 때 네. 그때는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간부들이 막 화를 내면서 김경자 환자 만세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뭐 그랬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저널리즘이 지금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네. 법무부 쪽 인사들 복수에 여러 명의 그 인사들에게 저희가 물어봤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그 기자가 예컨대 뭐 누구한테 들었다 네. 뭐 이런 차원이면은 그런 얘기를 또 방송에서 하면 안 되죠. 그렇다 네. 하더라도 정말 그런 뭐 뒷얘기 우스갯소리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익명으로 얘기한다든지 그것도 네. 무책임한 일이긴 하지만 근데 이 양반은 추미애 장관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근데 그거 웃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근데 법합니까 이게? 제가 일단 확인해 보기로는 추미애 장관이 예. 간부들하고 저녁 자리를 하신 적이 없어요. 낮에도 아 낮에도요. 왜냐하면은 낮에도?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이 네. 초반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약 식사 자리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소소한 사담이 다 윤석열 총장한테 다 들어간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되게 조심을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했다면은 아예 누군가 연맥이려고 한 행동이거나 잘못 번진 일종의 거짓말을 아마 누가 전달해 주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최소한 이게 확인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전언을 접했습니다. 전원을 접했다라고 해야죠. 이거는 뭐 근데 그런 얘기도 아니었어. 근데 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김경환 장관 만세는 옛날에 제가 봤습니다. 김경차 그 한자. 댓글창에 너무 센스 넘치시는 분들이 많은 게 그 스님들이 문제 많다고 SBS 스님도 스님도 예. 야 훌륭합니다. 대단하신데? 어우.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또 SBS 기자한테 좀 문의를 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를 또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렇다 할 얘기가 없다 그러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경고감이에요. 야. 그 방송통신위원 네,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예. 중징계거든요. 징계감이에요. 이건 허위 심각해요. 사실을 얘기한 것이라면 그것도 네. 이거를 일국의 장관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허위 사실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미 지금 SBS가 이번에 2번의 예. 법정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3번째 받으면은 조금 곤란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널리즘에 취재에 들어갔고요. 예. 그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 기자가 잡아댄다 얘기 못 해준다 취재원 보호 때문에 얘기 못 한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저희는 법무부 장관실에 공식 문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 듣고 바로 방심위에다가 바로 심의 민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오. 심의 민원을 청구해가지고 그러면 네. 이제 기자는 거기 가서 왜냐면 그거는 잘 알려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아니 추미애 장관이 이런 충성 경쟁을 즐기는 사람인가? 즐겼으니까 뭐 추미애 장관 만세 만만세 이랬을 거 아니야 그 간부들이 그렇잖아요. 네. 예. 근데 추미애 장관이 그런 술자리 같은 데를 잘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리를 되게 싫어해요. 제가 알기로도. 네. 싫어하는 분으로 알고 있고 주변에 비서들이 말렸을 겁니다. 그렇게 있었어도. 아니, 그 법무부 내부의 분위기를 그렇게 과장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검찰 출입 기자들이나 아니면 법무부의 적대적인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무부에서 혹은 법무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되게 가보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고 추미애 장관님이 절차적으로 한다는 부분을 굉장히 공감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했고 확대해서 공중파 방송에서 얘기를 했으면 이거는 처벌감이죠. 네. 저도 한번 취재를 해봐야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저널리즘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지금까지 드러난 거 수집한 사실을 보도라고요. 2호에서. 아울러 만약에 이게 규명이 안 된다 싶으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네, 요청할 그거는 계획입니다.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철이 정치쇼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자체도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듣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계속 퍼지지는 않게 지금 막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말해놓고 좀 실수를 했다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그래봐야 같은데. 뭐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다 캡처를 해놨는데. 아, 와. 다 캡처를 해놨지. 네. 쓸데없는 짓이고 일단 뭐 얘 충고 나왔잖아요. 네? 이한석이가 충고 출신. 아, 그래요? 네. 그 저기 SBS는 강원도 출신들이 좀 잘 나갑니다. 왜냐? 우리 회장님이 철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 윤세영 회장님 철원 출신이에요. 제가 이한석 기자를 잘 알아요. 아, 그래요? 아는데 얘가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재밌게 잘해요. 개그맨처럼. 예. 그러다가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아니 그래도 그렇죠. 아, 이거 방송에서 좀 치명적인데. 방송에서 어떻게 그게 아니 이것도 무슨 비밀스러운 모임? 아유 그건 아니지 그거는. 어우. 근데 실수를 좀 크게 한 것 같은데 치명적인데 큰일 이거. 날 얘기인데 이거는 진짜 이거 진짜 명예훼손이지. 허위사실 네. 명예훼손이죠. 자 하여튼 뭐 저희 평화나무가 요 최근에 극동방송하고 CTS 기독교 TV라고 보수 개신교 쪽 방송 하나는 지상파 하나는 케이블 이번에 차별금지법 관련한 토론을 했는데 네. 손 반대하는 사람들만 불러다 놓고 또 가짜 뉴스를 막 유포하게 만들었어요. 어우. 이런 거야. 대표적으로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추행에도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처벌 못한다. 아니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야. 소리야. 어디 전혀. 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동성애하고 동성 간 성폭행, 성폭력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 안 하는 일부러.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그 건을 비롯해 가지고 이번에 아주 정말 해서 두 방송 모두 이제 평화나무가 이렇게 민원 신청해 가지고 두 방송 모두 경고 먹었습니다. 오. 법정 제재를 당했어요. 법정 제재. 아, 잘하셨네요. 평화나무가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네. 저도 저널리즘. 오늘 네. 처음으로 이 댓글창을 한번 열어봤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좀 약간 심장이 저는 오히려 좀 쫄려가지고 소심해서? 소심해서. 근데 지금 아우 큰일 하신다고 네. 내맘이다님이 김용민 PD님 큰일 하십니다라고 또 써주시고 되게 훈훈하네. 10,000명이 항상 넘었나요 우리가? 한 넘었지. 와, 에이, 와 그럼. 1.1만 명. 자, 동접자가 11,000명인데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아쉽네요. 이 건은 네. 그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하네요. 문재인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나 똑같다. 이것들 검찰을 놀이개로 만드는 이런 몹쓸 정권이다.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 의도가 그렇게 읽히는데 일단 그 CCBB는 가려야죠. 그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얘기가 달라요. 근데 그거를 진짜 그거를 실시간으로 캡처를 해놓지 않고서야 지금 남아있지가 않고 물론 다시 안 들어가서 남아 있습니다. 검색이 예. 안 됩니다. 검색이 안 돼요. 와 지금 말씀해주셔서 알았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는 듣기는 캡처를 다 했는데. 했는데. 스브스님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놀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리가 없는데 했는데 마침 딱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아이고 스브스님 딱 걸렸다. 에이, 이거 내가 못 듣게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일단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캡처를 합니다. 무조건 캡처를 해가지고 예. 돌이키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우리 저 평화나무가 지난번 그 선거법 관련해서 목사들 9명을 기소시킨 거 아니겠어요? 예, 대단합니다, 진짜.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제 신상 발언인데 마지막 빤스 목사가 이제 폭탄 고소 고발을 네. 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서부지검에 피의자로 이제 갔습니다. 평화나무 이사장으로서 갔는데 상대도 온다는 거야, 고발인도. 네. 또 자유연대 사람이 온다고 그래. 자유연대라는 단체가 무슨 단체지? 처음 듣는 이름이었는데 갔더니 자유연대 쪽에서 강현재가 온 거예요. 강현재가.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셨겠네요. 한 3시간 동안 이제 같이 있었는데 네. 정말 도망가고 싶습니다, 진짜. 내가 그냥 기소돼 가지고 재판 받을 테니까 아우. 강현재하고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랬는데 하여간 뭐 잘 돼서 불기소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제가 봤을 때 한 6대 0으로 제가 이긴 것 같아요. 네, 6대 0으로. 6대 0으로 이기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말도 안 되는 고소고발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더욱 조사에 피의자 소환 조사에 강력한 근육을 만들어 주신 맷집을. 우리 빤스 예. 목사님께 맷집을 키워 주신 빤스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이런 고소고발에 우리가
변호인분들의 조력을 구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영세 단체라서 저희가 그냥 우리 저 사무총장님하고 제가 이 얄팍한 법률 지식으로 맞대응을 했는데 이 평화나무 사무총장직도 상당히 극한 직업이네요. 3D 아니 4D, 5D쯤 됩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의 우리 기자님들 또 변호사님들 함께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꼼찰청장 마무리할까요? 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